날씬한 사람과 살이 찐 사람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살이 찌면 먹는 양이 더 많아졌겠고, 이전처럼 적게 먹기가 더 힘들어졌겠죠. 우리 뇌에 손톱만큼 작은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있는데요. 여기를 MRI로 찍어보면 살찐 사람의 시상하부가 날씬한 사람에 비해서 부피가 훨씬 크고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의 염증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쪘다고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살이 쪘다고 하면 이렇게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그냥 살찐 사람이라고 모두 퉁쳐서 다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이 유튜브에서 이 맛집 소개 영상을 보고 각자 배고파하는 정도가 같을까요? 맛집 앞을 지나갈 때 음식 냄새를 맡고 똑같은 정도로 먹고 싶을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날씬한 남성과 여성, 또 과체중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3가지 종류의 MRI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살찐 여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뇌의 신호 전달 체계가 망가지고, 그 결과로 음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고 초가공식품에 대한 시각, 냄새, 맛에 더 민감했습니다. 살찐 남성의 경우에는 장의 감각과 내장 반응에 여자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즉, 살찐 남성이 속이 꼬르륵거리거나 그런 소화기적인 느낌을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나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나는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재밌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이 논문에서 이 정확도가 날씬한 여성인지 살찐 여성인지 맞출 확률이 77%이고 살찐 여성인지 살찐 남성인지 맞출 확률이 7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여성과 남성이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초가공식품을 보지도 않는 것이 좋고 냄새도 안 맡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는 맛있는 초가공식품을 먹는데 옆에서 나는 샐러드를 간단하게 먹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사람도 비슷한 식단을 하는 사람과 먹는 것이 뇌를 통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땐 인스타에서 예쁜 맛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맛집 소개 콘텐츠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살찌지 않는 방법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장에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내장 지방을 빼는 노력을 여성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푸른 채소들과 십자화과 채소, 또 견과류, 베리류를 먹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뇌의 신경체계를 망치는 트리거가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테니스를 쳐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 또 여행을 가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 쇼핑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 각자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직 마땅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상에서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첫 번째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악이나 효과음들 때문에 상황에 조금 더 몰입되고 또 재밌고 또 흥미진진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이상으로 대뇌에서 도파민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도파민이 최대 6%가 증가하는데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도파민이 평균 7에서 8%가 나옵니다. 음악은 장르에 상관없이 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뉴욕대 연구팀이 스트레스와 뇌의 인지에 관한 상관관계를 밝혀봤는데요. 청각, 후각, 미각에 여러 자극을 주고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땀의 반응, 또 피부 전기 전도도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피를 마실 때와 음악을 들을 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악도 잔잔한 것, 일반적인 것, 활기찬 것, 익숙한 것, 생소한 것으로 나뉘어서 해봤는데요. 익숙하면서도 활기찬 음악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이 특별히 듣는 음악이 없다면 유튜브에서 활기찬 카페 음악이라고 검색하니까 또 익숙하면서도 활기찬 좋은 재즈 음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음악을 들으시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어쨌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드실 겁니다.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떤 요일이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저는 월요일인 것 같은데요.
주말도 끝났고 이제 월요일이니까 일하기가 너무 싫다. 뭐 월요일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월요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월요일이 가장 과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월화의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목금이 한참 동안 남아있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로는 수요일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좀 더 줄이거나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요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모르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오전 휴지를 하는 이유도 수요일날 오전 휴지를 하면 나름대로 리프레시를 하고 또 환자분들에게 좀 더 잘 대할 수 있고 더 잘 다가갈 수 있고 이 스트레스를 풀고 왔을 때 환자분들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전 휴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찐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살찐 여성분들은 초가공식품의 시각, 청각, 미각에 민감해집니다. 맛있는 초가공식품을 보고 냄새를 맡고도 먹는 것을 참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굳이 뇌를 테스트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다이어트에 이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 더 장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악을 틀고 또 커피 한 잔을 마셔보셔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